의문의 여성이 있습니다. 괴소문으로 알려진 그녀의 정체. 휴게소 벤치에 앉아 사람들에게 음료를 나누어주는 오늘의 주인공은 과연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문호철은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손으로 훔쳐냈습니다. 한여름 떼약볕이 차창을 뚫고 들어와 온몸을 달구는 듯 했어요. 납품 트럭 에어컨이 고장난 지 벌써 사흘째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수리비를 아끼려고 수리 일정을 자꾸만 미루고 있었죠. 호철은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끼며 차를 천천히 상간 휴게소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야겠네요. 이러다 운전 중에 쓰러질지도 모르니까요. 호철은 자신에게 작은 위안을 건네며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숨이 턱 막혔어요. 햇빛은 아스팔트를 데워 후끈한 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휴게소는 평일 오후라 한산했어요. 몇몇 여행객들이 더위를 피해 실내에 모여 있었고 외부 벤치에는 거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호철은 그늘이 드리워진 벤치를 찾아 걸음을 옮겼어요. 그때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50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인이었어요. 검은색 긴 치마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어 올렸습니다. 여인은 벤치에 앉아 작은 보온병을 꺼내고 있었죠. 호철은 무심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어요. 호철은 목마름을 달래기 위해 자판기로 향했습니다. 음료수를 뽑아 한 모금 마시는데 같은 회사 동료인 김대철이 다가왔어요. 호철 씨, 언제 오셨어요? 덥죠? 에어컨 수리는 아직도 안 해줬나 봐요. 호철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회사에서 돈 아끼느라 꽉 막혔어요. 덕분에 매일 찜통 속에서 운전 중이네요. 대철 씨는 언제 오셨어요? 대철은 어깨를 으쓱였어요. 방금 도착했어요. 저기 보세요. 저 여인 보이세요? 대철이 턱으로 벤치에 앉은 여인을 가리켰습니다. 호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보았어요. 왜요? 저분이 누구신가요? 대철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저 여인 매일 저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작은 보온병에 무언가를 담아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잔씩 나눠주죠. 오늘도 어김없이 나타나셨네요. 호철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한번 여인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여인은 고개를 들어 호철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눈빛에 호철은 순간 당황했지만 여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죠. 뭐라도 드릴까요? 목마르실 텐데. 여인의 목소리는 낮고 나지막했습니다. 호철은 잠시 망설였어요. 낯선 이의 친절이 의아했지만 타는 목을 적실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이거 미숫가루예요. 제가 직접 만든 거라 안심하셔도 돼요. 여인은 작은 종이컵에 보온병 속 음료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호철은 조심스럽게 컵을 받아들었어요. 감사합니다만. 왜 이러시는 건가요? 여인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대철이 다가와 호철의 팔을 잡았어요. 그냥 받아 마시지 마요. 저 여자 소문이 안 좋아요. 호철은 대철의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대철은 더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저 여자 돈만 주면 밤에도 외로움 받아준다는 소문 있어요. 낮에는 저렇게 착한 척하지만. 호철은 손에 든 종이컵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한 갈색의 미숫가루가 담겨 있었어요. 왠지 모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더운 여름날 만들어주셨던 미숫가루 맛이 떠올랐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친절한 분 아닐까요? 호철은 대철의 말을 흘려들으며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지 않고 담백한 미숫가루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여인은 호철이 마시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호철은 다시 그 상간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사실 이번엔 다른 경로로 갈 수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 휴게소로 향하는 길을 택했어요. 자신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 미숫가루의 맛이 자꾸 떠올랐을 뿐이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오자 지난번과 같은 더위가 호철을 반겼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 여인이 앉았던 벤치를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예상대로 그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단정한 차림이었죠. 호철은 묘한 안도감을 느끼며 여인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미숫가루 주셨던. 여인은 고개를 들어 호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 납품 기사님. 또 오셨네요. 더운데 고생이 많으시죠? 호철은 여인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휴게소를 들렀지만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네, 오늘도 덥네요. 근데 어떻게 저를 기억하세요? 여인은 보온병을 꺼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자주 오가는 분들은 다 기억해요. 제 이름은 장유정이라고 합니다. 유정은 종이컵에 미숫가루를 따르며 호철에게 건넸어요. 그런데 이번엔 작은 포스트잇이 보온병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 미숫가루는 꿀만 넣었어요. 단 거 싫어하시죠? 호철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자신이 단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단 것을 싫어하는 걸. 유정은 눈을 살짝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미숫가루 드시면서 표정이 살짝 찡그려졌어요. 제가 원래 사람 표정 읽는 걸 잘하거든요. 호철은 감탄했어요. 그토록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다니. 그는 미숫가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난번보다 덜 달았지만 깊은 맛이 느껴졌어요. 정말 맛있네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과 비슷해요. 유정의 얼굴에 기쁨이 어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줌마, 또 그러고 계세요? 호철과 유정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휴게소 매점 관리자로 보이는 30 중반의 여성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름표에는 박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그러고 있는 거 그만두세요. 기사들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요. 단이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호철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유정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미소가 사라진 얼굴은 마치 가면을 쓴 듯 무표정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보온병을 가방에 넣었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유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호철은 그 안에 숨겨진 상처를 느낄 수 있었어요. 유정은 호철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단이는 유정이 떠나는 모습을 노려보다가 호철에게 말했어요. 그 아줌마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좋은 사람 아니에요. 호철은 의아한 눈빛으로 단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저 미숫가루를 나눠주셨을 뿐인데. 단이는 코웃음을 쳤어요. 모르시는군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다음 날 호철은 이상하게도 일이 없었음에도 그 휴게소로 향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유정이 무표정하게 떠나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그리고 박단이가 던진 수수께끼 같은 말도 신경 쓰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호철은 그 벤치를 찾았어요.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익숙한 보온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죠. 누구든 필요하신 분 드세요. 오늘은 약간 쓴데 위장에 좋아요. 호철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유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보온병을 들어 미숫가루를 따랐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약간 쓴맛이 느껴졌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미숫가루와 똑같네. 호철은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호철이 16되던 해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미숫가루를 마실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났지만 이렇게 강하게 추억을 불러일으킨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울컥함을 느꼈어요. 맛있죠?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호철은 흠칫 놀랐습니다. 뒤돌아보니 유정이 서 있었어요. 오늘은 좀 더 편안한 차림이었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매일 미숫가루를 나눠주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유정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있었어요. 여름만 되면 미숫가루를 찾았죠. 지금은 미국에 있어서 그냥 누군가에게라도 정성을 나누고 싶었어요. 호철은 유정의 눈빛에서 깊은 외로움을 읽었습니다. 그 순간 대철이 다가왔어요. 야, 호철아. 또 그 미숫가루 마시고 있었어? 진짜 조심해야 돼. 호철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미숫가루일 뿐인데. 대철은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어제 알아봤는데 저 여자 과거가 심상치 않아. 국립국악원에서 일했대. 근데 공금 유용 사건으로 잘렸다는 거야. 호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스러웠어요. 그토록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확실해요? 그냥 소문 아닐까요? 대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휴게소 직원들 사이에서도 다 아는 얘기래. 그리고 박단희 매니저가 그 사건을 직접 봤대. 그래서 저렇게 적대적인 거고. 그때 유정이 다시 다가왔어요. 호철과 대철의 대화를 들었는지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보온병을 가져가려 했어요. 잠깐만요. 호철이 유정을 불러 세웠습니다. 유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안 올게요.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유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호철은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유정은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호철은 손에 든 미숫가루 컵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의 손맛과 똑같은 이 미숫가루가 정말 나쁜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정의 슬픈 눈빛은 자꾸만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호철은 이틀 동안 고민했습니다. 유정에 관한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어요. 한편으로는 그냥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정의 미숫가루가 그립기도 했죠. 무더운 오후 호철은 다시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일부러 납품 경로를 변경해 이곳을 지나게 했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유정은 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온병이 보이지 않았죠. 호철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유정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호철이 다가오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놀람과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정 씨. 호철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유정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어색한 표정만 지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숫가루를 안 가져왔어요. 죄송합니다.
호철은 벤치에 앉아도 되냐고 눈짓으로 물었고 유정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호철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손가락으로 무릎을 톡톡 두드렸죠. 저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호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유정은 책을 덮고 호철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이미 무슨 질문이 올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 얘기, 사실인가요? 돈 받고 위로해줬단 말이. 호철은 말을 내뱉자마자 후회했어요. 너무 직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유정의 눈에 순간 상처가 스쳐 지나갔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유정은 조용히 손에 들고 있던 책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쪽도 그렇게 생각했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실망감은 호철의 가슴을 찔렀어요. 유정은 더 이상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호철은 급히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잠깐만요. 제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유정은 고개를 돌려 호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숫가루를 나눠주는 건 그냥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 아들과 함께 마시던 미숫가루인데. 유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호철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가 뭐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유정은 손을 빼내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유정 씨, 잠깐만요. 하지만 유정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호철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맞지도 않는 소문을 믿고 물어본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호철은 한숨을 내쉬며 벤치에 다시 앉았어요. 그때 그의 눈에 유정이 두고 간 작은 물건이 보였습니다. 책갈피였어요. 호철은 그것을 집어들었죠. 책갈피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숫가루는 정성이 담긴 음식입니다. 정성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호철의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는 책갈피를 주머니에 넣고 휴게소를 빠져나왔어요. 다음 날 호철은 다시 휴게소에 들렀지만 유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유정은 더 이상 그 벤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호철은 자신의 경솔한 질문이 유정을 영영 쫓아버렸다는 사실에 괴로웠어요. 미숫가루 한 잔으로 무더운 여름날 위로를 건네주던 그녀의 따뜻한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호철은 유정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벤치는 이제 텅 비어 있었어요. 미숫가루 보온병도 따뜻한 미소를 지닌 여인도 사라졌습니다. 호철은 자신의 경솔함을 후회했죠.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는 결코 유정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는데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를 상처 입혔습니다. 그날도 호철은 습관처럼 휴게소에 들렀어요. 그 벤치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던 그때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벤치 아래에 작은 가죽 수첩이 놓여 있었어요. 호철은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듯 했지만 정갈했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자 유정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호철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더 읽어도 될까 망설였지만 유정을 찾을 단서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수첩 안에는 다양한 미숫가루 레시피와 짧은 메모들이 빼곡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따뜻한 사람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호철은 가슴이 아팠어요. 그는 그동안 유정에 대해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오해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첩을 넘기다 보니
주소로 보이는 것이 적혀 있었어요. 양평군 서종면 전통 찻집 옆 원룸이라고. 유정이 한 번은 말했었죠. 예전에 양평에서 찻집 옆에 살았어요. 그때가 참 좋았죠. 호철은 망설임 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양평까지는 꽤 거리가 있었지만 그는 꼭 유정을 만나 사과하고 싶었어요. 미숫가루를 나눠주던 그녀의 따스한 마음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서종면에 도착하자 전통 찻집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 옆에는 오래된 원룸 건물이 있었습니다. 호철은 심호흡을 하고 건물로 들어갔어요.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게 유정을 찾는다고 하니 관리인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호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장유정 씨요? 3층 맨 끝방이에요. 근데 당신은 누구시죠? 호철은 미숫가루 수첩을 보여주었어요. 이걸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 맨 끝방 앞에 서자 호철은 갑자기 긴장되었습니다. 어떤 말부터 해야 할까요? 잠시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유정의 목소리였습니다. 호철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 휴게소에서 만났던 호철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문이 살짝 열렸어요. 유정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였어요. 어떻게 여기를? 호철은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찾으러 왔어요. 그리고 사과하러 왔습니다. 유정은 잠시 호철을 바라보다가 문을 더 열었어요. 그녀의 작은 원룸은 정갈했지만 허름했습니다. 한쪽 벽에는 국악기들이 걸려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호철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정은 차를 내려주었어요. 미숫가루는 아니었지만 따뜻한 차 한 잔이 그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전 당신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유정은 차분히 호철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공금을 유용한 게 아니에요. 국악 배운다던 소년 가장, 그 아이를 그냥 보낼 수 없었어요. 호철은 유정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지난 일을 털어놓았어요. 국립국악원에서 일할 때 한 소년이 찾아왔어요. 가난해서 학원비를 낼 수 없지만 국악을 배우고 싶다고 했죠. 그 아이 눈빛이 너무 간절했어요. 저는 장학생으로 등록해줬습니다. 공식적인 절차 없이요. 그게 잘못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호철은 유정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어요. 다시 휴게소로 돌아오세요. 모두에게 진실을 알려야 해요. 유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요.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호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유정을 설득해 함께 휴게소로 향했습니다. 호철의 마음은 단단했어요. 그는 유정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휴게소에 도착하자 호철은 먼저 매점으로 향했어요. 박단희는 계산대 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호철이 다가가자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호철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정 씨에 대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공금을 횡령한 게 아니라 가난한 학생에게 국악을 가르쳐 주기 위해 자신의 명예를 희생하셨어요. 단희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호철은 유정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박현우였고 어머니 없이 아버지와 누나와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까지요. 단희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만하세요. 제발. 단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유정이 매점으로 들어섰어요.
단이와 유정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어요. 단이 씨? 유정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단이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호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단이는 갑자기 카운터를 나와 유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선생님, 유정은 당황한 표정으로 단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일어나요, 단이 씨. 단이는 흐느끼며 고백했습니다. 그 소년이 제 동생이었어요. 현우가. 그때 유정 선생님 덕분에 음악으로 살아났어요. 지금은 독일에서 국악을 공부하고 있어요. 유정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현우, 그 아이가 당신 동생이었군요. 하지만 왜 저에게 그렇게... 단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때문에 일자리를 잃으셨다는 죄책감에 현우가 국악을 그만두려 했어요. 그때 저는 선생님을 미워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현우가 죄책감 없이 음악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유정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단이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당신이 동생을 위해 한 일이에요. 단이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휴게소 직원들에게 사실을 알렸어요. 유정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아닌 진실이 휴게소 곳곳에 퍼져나갔어요. 호철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는 유정을 향한 자신의 마음도 더욱 명확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계절이 바뀌고 봄이 지나자 다시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강렬했지만 유정의 마음에는 더 이상 어둠이 없었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단이의 고백 이후 국악원에서도 진실이 밝혀졌고 유정은 명예를 회복했죠. 물론 정식 직원으로 복직되진 않았지만 아이들에게 국악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가야금줄은 이렇게 튕기는 거예요. 천천히 마음을 담아서. 유정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빛과 진지한 표정이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유정은 익숙한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미숫가루 가져오셨어요? 한 아이가 반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유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더운 날에는 미숫가루가 최고지. 수업이 끝난 후 유정은 다시 그 휴게소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호철이 그녀와 함께였죠. 그는 몇 달 전 큰 결심을 했습니다. 장거리 화물일을 줄이고 유정의 집 근처로 이사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가까운 이웃으로 지내다가 점점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오늘도 벤치에 앉아 미숫가루 나눠주실 거예요? 호철이 물었어요. 유정은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제 소소한 행복이니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휴게소 벤치에 앉았습니다. 유정은 여전히 미숫가루를 준비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잔씩 건넸어요. 이제는 휴게소 사람들도 유정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단이는 유정의 미숫가루를 매점에서도 팔 수 있게 도와주었죠. 호철은 유정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미소 지으며 미숫가루를 건네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옆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쓸쓸함은 사라지고 편안한 분위기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행복하네요. 호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정은 호철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서 그래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를 향한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죠. 해가 질 무렵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정은 마지막 남은 미숫가루를 두 개의 컵에 나누어 따랐어요. 한 잔은 호철에게, 한 잔은 자신에게. 우리의 미숫가루 한 잔이네요. 호철이 말했습니다. 유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한 모금 마신 후 말했습니다. 이번 여름은 참 덥지 않네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기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에, 더 이상 외롭지 않기에. 인생의 여름이 덜 뜨겁게 느껴졌던 거예요. 호철은 유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제 따뜻했어요. 초여름의 저녁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미숫가루의 향기가 공기 중에 퍼져나갔어요. 내년 여름에도, 그 다음 여름에도 당신과 함께라면 덥지 않을 것 같아요. 호철의 말에 유정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잔잔한 행복이 어렸어요. 설날 아침 유정의 손이 유난히 떨렸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복고름을 매만지는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괜찮을까요? 민지가 정말 올까요? 호철은 뒤에서 다가와 유정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습니다. 그는 몇 달 전부터 계획했어요. 유정의 딸 민지와 화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 공금 유용 사건 이후 유정은 딸과 연락이 끊겼다고 했죠. 오해와 상처가 가득했던 1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올 거예요. 약속했으니까요. 민지도 이제는 알아야 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유정의 눈에 이슬이 맺혔어요. 호철의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유정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호철이 문을 열자 30 중반의 여성과 5살쯤 된 남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민지와 그녀의 아들 준호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지 씨. 호철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민지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죠. 민지가 거실로 들어서자 유정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10년 만의 재회였어요. 유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앉으세요. 차 한 잔 대접할게요. 유정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민지는 묵묵히 소파에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정은 주방으로 향했고 호철은 준호에게 장난감을 보여주며 함께 놀아주었어요. 유정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미숫가루였어요. 그녀는 정성껏 3잔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민지 앞에 내려놓았어요. 더운 날이 아니지만 여전히 내가 좋아하던 맛 그대로야. 민지는 잠시 미숫가루 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릴 적 기억, 엄마와의 추억, 그리고 오해와 상처. 엄마, 정말 그 돈을 훔친 게 아니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아이를 도와주고 싶었어.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후회하진 않아. 다만 너에게 상처 준 것만큼은 정말 미안해. 유정의 담백한 진심이 민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민지는 미숫가루 한 모금을 마셨어요. 그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준 미숫가루의 맛, 그 따뜻한 손길.
민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때 준호가 달려와 유정의 무릎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단소 가르쳐 주세요. 아빠가 할머니가 국악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유정은 놀라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라고?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유정을 꼭 끌어안았어요. 우리 준호, 이리 와봐. 민지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유정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3번의 여름이 지난 후 유정과 호철은 작은 여름 카페를 열었습니다. 유정인의 미숫가루라는 이름의 카페였어요. 유정은 미숫가루를 만들고 호철은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때때로 민지와 준호도 찾아와 도움을 주었죠. 카페 한쪽에서는 유정이 아이들에게 단소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유정은 카페 앞 작은 평상에 앉아 찬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호철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행복하세요? 호철이 물었습니다. 유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젠 저 미숫가루 한 잔이 누군가에겐 그늘이 되고 힘이 되겠지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따스한 오후의 햇살을 맞았습니다. 미숫가루 향기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